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요,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셔도 무방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오늘 영화 뉴스 스크랩 브리핑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개봉작은 지난 화요일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주 OTT에 어떤 작품들이 공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작품들이 공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요거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싶은 작품 2개만 꼽아와 봤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요, 9월 12일, 그러니까 이미 공개가 됐죠. 지난 월요일에 티빙을 통해서 공개가 된 브로커입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이고요. 히로카즈 감독이 이제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잘 하는 그런 감독님으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족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까라는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이 작품으로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그래서 뭐 10분 동안 기립박수가 끊이지 않고 막 분위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기대치가 한껏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 개봉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화 기본 정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개봉한 지 시간이 꽤 흐른 작품이기 때문에 올해 6월에 개봉했죠. 한국에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OTT에는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으니까요. 한번 정보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이야기 장인이죠. 고레다 히로카츠 감독님께서 제작을 하셨고요. 그런 배우는 우리 송강호 배우님, 강동원 배우님, 배두나 배우님, 그리고 이지은 배우님이 가수 아이유죠. 그리고 이주영 배우님이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강호 배우님은 이 작품을 통해서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이지은 배우님은 제가 알기로 이게 영화 데뷔작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를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뭐 연기를 잘했다 못했다 왈가왈부 얘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뭐 싶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12세 관람가로 개봉을 했고요. 지금 스트리밍은 티빙과 웨이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촬영하고 연출한 영화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감독님이 이전 작품에서 쭉 해오던 그런 가족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시는 작품이 되겠고요. 워낙 뭐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수상도 했고 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작품들이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국내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좀 많이 갈리긴 했어요. 좀 지루하다라는 평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전작들도 보면은 사실 막 유쾌하고 밝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약간 좀 정적이고 조용한 분위기로 흘러갈 거라는 것은 예상은 했는데 이제 지루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예상하고 가더라도 좀 지루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조금 지루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다가 몇 번 졸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랬어요. 이게 좀 약간 한국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애초에 각본이 일본어로 쓰여진 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상태에서 이제 대본이 전해졌기 때문에 뭔가 약간 대사나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대사가 잘 안 들려요. 이제 한국 대사인데 야 이거 좀 자막 좀 해주지. 한국인이 한국 대사 하고 있는데 자막이 되게 절실해질 정도로 대사가 안 들리는 구간들이 좀 있어가지고 보는데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인 것 같으니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티빙에서 직접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던 필 감독의 장편 영화 데뷔작 겟아웃이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죠. 왓챠에 공개가 됩니다. 요것도 한번 기본 정보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감독은 조던 필 감독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코미디언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최근에 높 개봉을 해서 또 많은 이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던 필 감독님이랑 거의 실과 바늘 같은 사이죠. 데니엘 칼루야 배우님이 이제 여기 나오시는데, 요 높에도 나오시고요. 그죠? 근데 높을 보다가 갑자기 아까 겟아웃 예고편을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 애때긴 애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2017년도에 개봉을 했고, 국내에서 210만 명의 관객 수를 동원을 했는데, 이게 210만 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놀라운 게 원래는 국내 개봉 예정이 없던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SNS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티즌들이 이거는 개봉을 해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개봉까지 성사가 된 그런 이례적인 작품이고, 애초에 개봉 예정도 없었던 작품이 네티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단 국내 개봉을 했는데 관객 수마저 210만 명을 동원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조던 필 감독님이 실제로 이 겟아웃이라는 작품은 미국이 시작하고 한국이 키운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이제 국내 반응이 굉장히 뜨겁기도 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보지 않으셨을까 싶기는 한데요. 만약에 아직까지 안 본 분이 계시다면은 최대한 정보를 찾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기본 시놉시스는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친구 집에 초대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고요. 조던 필 감독님의 작품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주제의식 같은 게 이제 흑인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많이 드러내고 있죠. 아까 예고편에서도 차별받는 흑인에 대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가장 잘 표현된 작품이 지금 이 겟아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겟아웃이 이제 장편 첫 데뷔작이긴 하지만 조던 필 감독님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충분히 담고, 그 메시지 없이 그냥 영화 그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 작품이 이 겟아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어스나 노블 이제 점점 제작을 하시면서 조금 이야기보다는 메시지에 집중하시는 게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 겟아웃은 그냥 메시지 다 빼고 영화 그 자체로만 봐도 재밌게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OTT 공개작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작품 2개를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영화 기사를 조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리남에 대한 기사인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 지금 수리남 현지인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고, 소송도 검토하겠다라고 되게 강경하게 나왔다라는 기사는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뭔가 조금 이해도 되는 게, 반대로 생각을 해서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 중에 영화 제목이 대한민국 아니면 남한 이런 게 막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우리나라를 마치 막 범죄 도시처럼 이렇게 막 그려놨다거나 범죄 국가처럼 이렇게 다 그려놨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놨으면은 조금 열받을 것 같긴 해요. 그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런 소송 같은 게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으니까요. 한번 귀추를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가져온 기사는 다른 얘기인데요. 수리남에 등장하는 중요 세력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세력이 있죠. 그런데 중국 세력을 너무 멍청하게 그려놨다. 마치 중국인들을 다 조폭들처럼 그려놨다라고 하면서 이제 악플 테러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아이러니한 게요, 여러분. 넷플릭스는 중국의 서비스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중국 분들이 어떻게 보고 이렇게 악플을 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유출이 됐겠죠. 유출이 돼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서 감상을 한 후에 이렇게 중국인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과는 별개로 이 작품에서 특별 출연으로 장첸, 중국인 배우죠. 장첸 배우가 출연을 해주시는데 특별 출연이에요. 분명히 특별 출연인데 출연 분량이 이거 특별 출연 맞아?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연기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보는 내내 진짜 괜히 제가 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연을 펼쳐주시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요,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HBO와 HBO 맥스에 관한 이야기고요. 에미상을 요번에 싹쓸이 했죠. 물론 뭐 오징어 게임이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차지하긴 했지만 나머지 부문에서 이 HBO랑 HBO 맥스의 작품들이 굉장히 선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웃는 웨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왜 웃을까요? 그렇죠.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웨이브에서 이 HBO 맥스 작품들을 이제 가져와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작품 에미상을 받은 좋은 작품들이 HBO 맥스에서 많이 스트리밍 될수록 웨이브는 싱글벙글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웨이브에서 HBO 맥스 컨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났을 때 진짜 웨이브 전략 잘 짰다, 정말 잘 하는 거다라고 이제 칭찬을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빛이 요렇게 에이미상에서 발현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제가 웨이브 관계자라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국내 OTT 중에서는 뭐 저도 왓챠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웨이브도 굉장히 좋아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잘 되면은 좋죠. 뭐 다 좋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OTT 서비스 이야기 나온 김에 이어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OTT 서비스 중에 왓챠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에서 이 왓챠를 인수를 하게 될까로 이제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SKT와 KT, 그리고 요 타이틀에는 없지만 CJ까지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어디서 인수를 하든 간에 좀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저는 왓챠를 굉장히 애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뭐 매물로 나온 거는 정말 안타깝기는 한데, 좀 기왕 매물로 나온 거 돌이킬 수 없다면은 어디서 인수를 하든지 간에 인수한 곳과 플랫폼이 통합이 돼가지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 곳만 좀 결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명의만 인수를 하고 왓챠는 왓챠대로, 그리고 인수한 곳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OTT 서비스는 거기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결제하지 말고 그 두 개가 퓨전을 해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OTT 플랫폼이 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 곳만 좀 결제하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어디서 인수하든지 간에 뭐 그런 내심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왓챠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공해주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왓챠 파티 기능을 너무너무 애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OTT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있긴 한데 왓챠만큼의 완성도 가 높은 기능은 아니죠. 지금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토요명화 감상에 참석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퀄리티 높게 잘 구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오픈 톡방 같은 거를 만들어서 톡방에서 다 같이 한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채팅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비주류 영화들, 그런 것들도 왓챠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서비스를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플랫폼이긴 한데 이렇게 지금 매물로 나와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기왕 나온 거 돌이킬 수 없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좀 인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 예정인 드라마죠. 이제 카지노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요. 요 기본 정보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서비스가 될 예정이고요. 16부작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23일 한 2달 정도 남았네요. 2달 뒤에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감독님이 강윤성 감독님입니다. 범죄도시의 감독님이세요. 범죄도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어쨌든 이 범죄도시가 입봉작이었는데, 물론 뭐 그 뒤에 제작했던 그 롱 리브 더 킹 이런 거는 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범죄도시는 진짜 잘 맞는 작품이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우연찮게라도 한 번 딱 보면은 멈출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감독님 때문에 좀 더 기대되는 것도 있는데, 심지어 출연하는 배우가요, 최민식 배우님이 출연을 해주십니다. 최민식 배우님의 드라마 출연이 한 24년 만이었나? 잠깐만요. 그렇죠. 24년 만. 사랑과 이별이라는 그 드라마 작품 이후에 24년 만에 최민식 배우님께서 드라마로 출연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죠. 손석구 배우님이 이제 또 출연을 해주시고, 이동희 배우님, 그리고 허성태 배우님까지 출연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류현경 배우님도 이제 나와주시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규형 배우님, 아까 예고편에도 나왔었죠. 이규형 배우님도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배우진 짱짱하지, 감독이 또 범죄도시 감독님이시지 하니까 요거는 당연히 기대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고, 시놉시스를 보면은 우여곡절 끝에 카지노의 왕이 된 한 남자가 일련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은 후 생존과 목숨을 걸고 게임에 복귀하는 강렬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 타짜 냄새도 나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릴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또 영화 바빌론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요 기본 정보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감독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미안 샤젤 감독님, 이제 위플래시랑 그 라라랜드 제작하신 분이기도 하죠. 여름축제님이 라라랜드 좋았죠? 라고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그 인생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꼽으시는 작품이기도 하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감독님 덕분에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주연이 무려 브래드 피트 형님이랑 마고로비 누님이 이렇게 주연을 맡게 되셨고요. 토비 맥과이어가 나옵니다. 토비 맥과이어가 출연도 하고 제작 총괄도 하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네, 그렇게 출연을 하게 되고요. 개봉 예정은 내년에 개봉 예정입니다. 자, 간단하게 시놉시스를 보면요. 1920년대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변해가는 격변의 시기, 황홀하고 위태로운 그곳 할리우드에서 벌어지는 매혹적인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변화하는 시기라고 하니까 뭐 이 소재로 뭔가 좀 음악 같은 것들을 많이 쓸 만한 여지가 보이긴 하네요. 그죠? 실제로 재즈를 사용을 했고, 예고편에서도 재즈 연주만으로도 롱숏으로 길게 보여주는 등 재즈 사랑이 어디 안 갔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리고 좀 요게 어떤 작품들이 많이 떠오르냐라는 이야기에 사랑은 비를 타고, 아티스트, The Wolf of Wall Street, 그리고 사티리콘, 아이즈 와이드 샷, 그리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라는 작품들이 연상이 될 거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네요. 다 좋은 작품들이긴 한데, 과연 이 작품들이 다 섞였을 때 어떤 느낌일지는 일단 영화가 개봉해봐야 알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감독님도 네임밸류가 있고 배우분들도 쟁쟁하지만 딱 예고편만 봤을 때 뭔가 이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뭔가 확 끌리는 막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도 뭐 일단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흐름드 살롱에서 공조2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를 이제 진행을 했었죠. 개봉 8일 만에 368만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손익분기점이 350만이니까요. 거의 뭐 일주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엄청난 흥행몰이를 하고 있고, 개봉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 뉴스 보고 약간 휘둥그레졌는데, 박유천이 영화 악의 바처로 5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 개인적인 좀 구설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연예계를 은퇴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번복하고 영화로 돌아옵니다. 네, 뭐 물론 그 구설수 있기 전에 연기 활동을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조금 의외긴 합니다. 그래서 악의 바처라는 작품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뭐 일단 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배우들이 보통 복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사례가 이병헌 배우죠. 이병헌 배우도 개인적인 스캔들이 있었을 때, 사과할 때 나와가지고, 제가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보답하고 있죠. 그 뒤로, 그죠? 박유천 씨도 기왕 돌아오기로 결심하셨으면은, 오셔서 좋은 활동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진행했었던 영화뉴스에서 인어공주 실사판 티저를 이제 같이 보면서 제가 좀 뭐라고 했어요. 좀 쓴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왜 굳이 에얼리엇을 흑인으로 바꿨어야 됐냐? 그래, 좋아. 흑인 인어를 만들고 싶었으면은 흑인 인어가 나오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면 될 것을 굳이 기존에 있던 캐릭터를 흑인으로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기존의 인어공주라는 명성에 업혀가고는 싶고, 흑인 인종을 출연시켰다라는 어떤 PC적인 요인도 넣고 싶고, 너무 욕심을 좀 부린 게 아니냐, 이런 제가 비난을 했었는데, 의외로 조금 이런 결정이 이게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왜 문제야? 라는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차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에 아차 싶었냐면은 좀 다양한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흑인 인어공주가 제작이 된다고 했을 때 반감이 들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저의 인어공주는 이제 흑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동심 같은 것들이 좀 와장창 깨지는 그런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근데 최근에 개봉했던 블리트레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에서도 한번 다뤘던 작품이긴 한데요. 그 블리트레인도 원작 소설에 있던 동양인 캐릭터들이 다 백인이나 유색인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원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인어공주랑 블리트레인의 차이가 뭘까? 그거는 원작에 대한 애정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블리트레인을 봤지만, 블리트레인의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발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화이트 워싱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반발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 원작에 대한 애정이 있는 관점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겠다. 근데 지금 저희 이런 인어공주 같은 어떤 동화적인 작품들을 소비해야 되는 주 소비층인 지금 어린아이들이 과연 인어공주의 원작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를 의외로 반발심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소비자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반감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근데 저 역시 아직까지도 좀 불편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너무 이 반발심에 좀 휩싸여가지고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는 입장에 놓인 사람들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이제 반대편에 있는 나와는 다른 관점으로 이 작품을 볼 만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다라는 이야기고요. 실제 이 기사가 이게 문제 삼을 이유가 있나? 라는 관점에서 작성된 기사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메일링 서비스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축제님이 결과물의 흥행과 이익률 차이겠죠?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사실 이게 흑인 유색인종으로 바꾼 것에 대한 판단은요, 결국은 시장이 해줄 거예요. 막상 작품이 딱 공개가 됐는데 이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작품 자체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좀 이렇게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거 인종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만들었어, 이게 인종이 신경 안 쓰일 만큼 너무 잘 만들어서 오히려 좀 기존에 많이 받고 있던 비난과는 달리 좀 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좀 개봉을 해봐야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쓴소리를 했다고 하지만 저 역시도 아마 개봉하면은 극장에서 볼 것 같긴 해요. 궁금해서라도 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럼 궁금해서라도 볼 것 같기는 합니다. 거의 고전 뮤지컬 중에서는 명작 오브 명작이죠. 사랑하는 비를 타고가 개봉을 합니다. 이게 몇 년작이냐? 보자, 52년작이에요.
제가 86년생이거든요. 제가 태어나기도 거의 한 약 30년 전에 개봉했던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지금 영화를 주 소비하는 소비층 분들 중에서 정말 웬만큼 영화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보시는 분이 아니면은 이 작품을 챙겨서 찾아보신 분은 몇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9월 21일에 재개봉을 한다는 것에 좀 의미가 있고, 저도 아마 이게 아마 예상컨대 상영관을 많이 확보를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제가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상영하는 곳이 있다면은 저는 기꺼이 가서 볼 의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명작 정도가 아니라요. 2007년에 미국 영화 연구소의 100대 영화 중에서 5위에 선정이 됐고요. 뮤지컬 영화 중에서는 1위에 선정이 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작되고 있는 뭐 뮤직비디오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뮤지컬 영화들에서 이 작품에 영향을 안 받은 작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든 작품이니까요. 요것도 시간이 맞으시는 분들은 극장 나들이 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요것만 재개봉을 하는 게 아니라 9월 21일에는 사랑을 비를 타고 10월 5일에는 블레이드 러너, 저희 리메이크 된 거 아니고 이제 고전 원작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10월 26일에는 카사블랑카, 11월 2일에는 V4 벤테타, 11월 16일에는 엑소시스트 감독판, 그리고 11월 30일에는 보디가드가 이제 재개봉을 합니다. 이게 워너 필름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이게 아마 메가박스랑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가박스가 이제 좀 가까우신 분들은 극장 나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배우 박희순 님이 연상호 씨가 극본을 쓴 넷플릭스의 신작 시리즈 선산에 주연으로 발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인해 좀비로 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런 작품인데 연상호 감독님이 특징이 있죠. 본인이 감독을 하면은 좀 별로고요. 본인이 그냥 극본만 쓰고 이제 연출은 다른 분한테 맡기면은 그래도 볼만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넷플릭스 신작 시리즈 선산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박희순 배우님이 저기 모범가족에서도 그렇고 선산에서도 그렇고 약간 또 박혜수 배우에 이어서 넷플릭스 공무원이 될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뭐 어떤 역할을 해도 뭐 충분히 잘 하시는 배우시죠. 약간 중년의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을 많이 뿜뿜하시는 분이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어떤 간략적인 정보가 나왔어요. 2024년에 공개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누가 주인공이 될 거냐, 시즌1에서 나왔던 이병헌의 뭐 과거 이야기를 다룰 거냐, 뭐 어떨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뭐 시즌2의 주연도 이정재 배우가 맡을 것 같고요. 시즌1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치를 베이스로 해서 시즌2에서는 더 이상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되게 영민하게 난관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짤이 되게 많이 화제가 됐는데, 오영수 배우님이 이 에이미상 뒤풀이 무대에서 이렇게 막 엄청 막 화려한 춤을 추셔가지고 트위터랑 각종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재밌으시다고. 근데 연세가 연세가 꽤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막 화려한 춤을 추시면서 막 무대를 찢어놨다라고 하면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이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작품 중에 가장 재밌게 봤던 만달로리안의 시즌3의 국내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기존의 스타워즈 시리즈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만달로리안으로 인해서 스타워즈에 입문을 했고, 만달로리안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그 뒤에 제작됐던 북 오브 보바펫이나 오비언 케노비 같은 작품들도 기대를 했는데, 솔직히 그 두 시리즈는 제 취향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일단 만달로리안 시즌3랑 이제 곧 이제 공개 예정인 안도를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 작가의 웹툰 문유를 원작으로 한 독행월구가 중국에서 7천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1000만만 넘어도 저희 지금 최대 스코어가 명랑 1800만인가 그렇죠? 그것만 해도 막 역대급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천만 관객을 야, 대륙의 힘입니다. 대륙의 힘. 그래서 조석 작가는 진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 거야 싶기도 하고요. 뭐 이 정도 흥행하면은 국내 개봉도 한번 해줄 법한데요. 그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7천만 관객을 돌파를 했는데 박스오피스 2위입니다. 야, 대박이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성과 악의 학교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요. 기본 정보 잠깐 보시면은 캐스팅이 매우 화려합니다. 샤를리스 테론, 케인트 블란쳇, 양자경, 요것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쟁쟁한 배우들 많이 나오고요. 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시놉시스는 절친 소피와 아가사는 어느 날 신비한 존재에 의해 마법 학교로 휩쓸려 들어간다. 이 학교는 미래의 동화 속 영혼과 악당을 키워내는 곳. 운명을 알 길이 없는 이곳에서 두 친구의 우정은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고편만 보면은 어떤 판타지적인 세계관을 굉장히 잘 구현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동명의 다른 영화가 있죠. 한국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요게 개봉이 코로나 때문에 2년이 미뤄졌어요. 심지어 여기 주연 배우들이 요거 이제 개봉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제 홍보한다고 막 예능에도 나가고 했거든요. 근데 개봉을 못했어. 예능 출연까지 했는데 개봉 못하고 2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개봉을 합니다. 9월 28일에 개봉을 하고요. 지금 예고편에서 이제 그 와이프의 첫사랑을 뭐 찾아 떠난다는 그런 그 컨셉인 것 같은데, 설마 첫사랑 찾았는데 그게 남편이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왠지 느낌이 오는데. 자, 설마,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장르는 뮤지컬인데, 이제, 한국 영화 중에서 뮤지컬 장르가 성공했던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는 뭐 종종 사랑을 받고는 했는데,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지금 이 작품처럼 본격적으로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와서 좀 성공했던 케이스가 있나 싶기는 한데, 뭐, 요 작품이 그런 설레가 되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양한 장르가 제작이 되면 좋죠. 그죠? 꼭 공조2 같은 그런 작품들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요런 그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하시는 배우들은요, 그 예고편에도 나왔던 류승룡 배우님, 염정아 배우님, 박세환 배우님, 옹성우 배우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심달기 배우님, 하현상 배우님, 김다인 배우님 이렇게 나오시는데, 노래 선곡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고편에 나온 노래들만 보면은. 근데 그것들을 이제 영화적인 화면과 어떻게 조합을 시켜 놨을까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한번 주목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만들어주기를 바라야죠. 예, 요렇게 오늘 저와 함께 영화 뉴스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